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장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또 확진자는요, 간밤에 연일 최대, 역대 최대를 또 기록을 했고, 오늘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재 방역 체계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모순 덩어리에 준비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 아실 텐데, 정부에서나 질병청이나 전문가들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누락되고 있고, 그것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들을 오늘 뒤에서 한번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볼 생각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오늘도 역대 최다, 그리고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 실리고 있고, 어제자죠. 9시까지 벌써 22,000명이 넘게 확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만 명까지는 거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까지 됐나. 지금 백신 패스를 하고 있고 백신도 많이 맞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한 달 만이죠. 한 달 만에 6배가 늘었어요. 6배 양성률이 늘어나 버리면서 시한폭탄이 돼버렸고, 오미크론 대응 전략이 현재 삐그덕거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곳에서 어제 첫날이죠. 첫날에 방역 수칙을 변경을 했고, 현장에 직접 가본 기자들 말로는 엄청나게 많은 혼선과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검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만큼 물량 준비도 아직 덜 되어 있고 아무런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지역 병원에서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를 들어보니 300 몇 군데를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한 곳은 200 몇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가짜 양성과 가짜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고, 심지어는 가짜 양성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퍼센테이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속 항원 진단에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을 다시 PCR을 하다 보니 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음성은 현재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프로가 가짜 음성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깜깜한 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지켜보는지 한번 보면 현재 코로나 양성인데도 신속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고 이런 경우 방역 체계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 검사 위양성률은 24%로 확인이 되는데 위음성률은 확인조차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통계 자체를 못 내고 안 내는 건지 못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예 검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현재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버렸고, 과거에 코로나가 걸리면 음악 병실이라든지 방역 체계를 정말 철저하게 했고 방문을 했던 그런 어떤 가맹점이라든지 지역까지도 다 문자로 보내줬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 문자 안 받아본 지도 오래됐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오미크론이 경증이라는 소린데, 그러면 지금 방역 체계를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타당성은 또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방역 체계는 역대 최고로 빡시게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률은 최고로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시점, 그리고 양성률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1차적으로 필터를 PCR이 아닌 이 음성과 양성에 대한 어떤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 항원을 도입을 했어야 됐나 라는 의문, 여러 가지들이 좀 복잡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현재 확진자가 2만 명, 3만 명을 향해 가고 있지만 5만 명까지는 순식간에 갈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나 PCR 확대 노력에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CR보다 정확도가 24% 떨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질병을 검사할 때 신속보다는 이 정확도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 직접 현장에 갔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댓글을 확인을 해보니 오히려 PCR이 시간이 더 안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속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줄을 서서 교육을 받고 코를 찌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현장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 시간과 PCR 같은 경우는 코를 찌르고 집에 가서 대기죠. 자, 과연 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PCR이 그리고 신속 항원이 어디가 더 그리고 정확도는 어디가 더 좋을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방역 체계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최소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나 혹은 PCR 검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위음성률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이거 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속항원 검사를 확대하면 오미크론을 절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당시와 같은 의료 체계 붕괴가 반복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현재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그리고 질병청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식을 떠나서 정말 이거는 기가 차고 답답합니다. 물론 지금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라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속항원 검사가 정확도가 높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SD 바이오센서 방문을 해서 정확도가 90 몇 프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기가 찬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50%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다라는 거죠. 정말 화가 납니다. 자,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 의학에서 말을 하죠. 해외 연구 자료, 이 자료가 있습니다. 해외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신속 항원 검사의 위험성률은 30에서 40%랍니다. 이는 확진자 중 30에서 40%는 뭐죠? 노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신속 항원 진단으로 이 방역 체계의 기조를 잡은 첫날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첫째 날부터 혼선이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오차율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오차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다라는 거죠. 이영민 교수는 신속항원 검사 중심의 방역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PCR 검사 여력이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PCR 검사를 활용해야 하며 확진자가 급증해 고위험군 선별 치료에 중점을 둬야 된다. 자가진단 키트가 아니라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 혹은 PCR 검사를 확대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 말이죠. 이 전문가 말입니다. 시즌 주주인가요, 이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 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정확한 검사로 환자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PCR 검사량을 늘릴 수 있는 대용량 자동화 PCR 장비 도입 등 적극적으로 검토. 이건 뭐죠? 시젠 주가 오르는 소리 들린다라는 거죠.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제가 시즌 주주지만 그런 걸 떠나서 국내에 어떤 확진자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문가 이영민 교수의 의견과 동의를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 첫날 가보니까 가라는 거죠. 물량 없다고. 신속 키트도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정부에서 지침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류 서로 간에 소통도 안 되어 있고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체계에 다들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고위험군은 PCR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또 안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에 줄 서 있다가 또 PCR 갔다가 지금 뭐 난립니다. 신속항원 검사 오류 많다고 들어가지고 국민들조차도 음성을 받아도 찝찝하다는 거죠. 찝찝하다. 그래서 사실 찝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장 지침도 안 내려왔고 신속 항원 검사 첫날 임시 선별소 지금 난리 났고,
임시 선별 진료소서 신속항원 검사 첫날, 물론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지침이 시작하기 전에 준비는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시행하기 전에 최소한 맥스 예상치를 리스크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전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실패입니다. 실패. 정부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현재 지금 질병청들이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PCR 동시 검사 중 의료진도 엄청나게 혼란을 가중하고 피로도도 엄청나게 늘고 있죠. 자, 오늘 영상 제가 뭐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부 욕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정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많이 했던 것 같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에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신속항원 진단을 1차적으로 필터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PCR을 확대해야 되고 오히려 PCR을 대량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에 빨리 정부가 어느 정도 효과적인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시즌 항상 말씀드립니다. 음봉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음봉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1%라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